3월 1일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K방역으로 우리 공화당의 집회를 막으려 했지만 우리 공화당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가오다 공원에서부터 한국은행 100여 군데의 투쟁 현장에서 비를 맞으면서 함께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K방역의 탄압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중앙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당 사무처, 각 시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도당 운영위원분들, 각 서명대, 각 단체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자회견과 집회와 피켓 1인 시위와 차량 시위와 깃발 시 서명대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 한 분 한 분의 눈에서는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걱정과 아울러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엽서팀에서 많은 3.1 항쟁에 대한 사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엽서를 통해서 지인들께 3.1 항쟁의 우리 공화당의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언론 방송이 우리 공화당의 투쟁을 축소 왜곡하고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다음이 뭐겠습니까? 진실 정의 외에는 옆을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첫 창당할 때 우리 공화당이 이러한 규모로 클 거라는 상상을 못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오랫동안 인신감금돼서 계실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우파 국민 중에서 우리 공화당은 중심을 지키고 또 지켜가고 있습니다. 모든 투쟁의 비교치가 우리 공화당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하는데 라는 비교치의 중심이 우리 공화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투명해야 되고 더 솔직해야 됩니다. 보여주기식 투쟁은 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비가 많이 옴에 따라서 장소 변경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동지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9시, 3월 1일 아침 9시에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 4분, 이승만 건국 대통령 4분, 또 애국지사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유우파를 지향한다는 그 누구도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는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갔을 당시에는 국민의힘도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3.1절은 일본의 제국주의에 항거했던 자주 독립 선언을 통해서 아시아권의 자유와 민주화, 독립을 주장했던 역사적인 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1500명이라는 3.1운동 당시 희생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5.18을 갖고 그들은 소위 말하는 좌파 행사에는 쫓아갔지만 현충원을 비롯한 애국지사 요소에는 조화 하나 보내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마찬가지, 부산시장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자유파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떠들던 그 누구 하나 조화 하나 보내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참배 이후에 확인을 못했지만은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조화를 보내줬기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사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무능정당, 반역사정당, 반체제 정당입니다. 지금까지 좌파들만 반체제가 아니라 김종인 체제의 국민의힘이 반체제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35명의 의원들이 한미군사훈련을 반대한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적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는 국회의원들을 즉각 사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역적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 5천억을 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규모도 잘못됐고 지급 행태도 잘못된 막가파식 예표 행위를 합니다. 좌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오늘 먹고 끝내자는 행태입니다. 국가부채가 400조 가까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 붓고 있는 대표행위 선거 전 서울 부산 보궐선거 전에 돈을 풀겠다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소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하루살이 정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하루 먹고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 정권이구나. 모든 짐은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의 어린 미래 세대한테 떠맡기는 하루살이 정권은 하루만 살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오거들이란 자가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부울경에서 오거돈이 가장 먼저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꺼내면서 거품을 물었던 일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결국 성추행범 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을 뒤바꾸고 28조 6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LH공사에 지금 국토부 장관하는 병창훈이가 LH공사 사장할 때 LH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100억대의 광명시형에다가 땅 투기를 했습니다. 부패 정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러한 부패가 아니라 이제 부패를 드러내놓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썩었습니다. 이러한 부패 정권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 이후에 중수처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때문에 대구가 시끄럽고 이틀 동안 언론 방송이 시끄러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국민만 바라보고 이 부패 정권, 모형지 정권, 반역사 정권, 이 정권을 수사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울산 시장 개입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수사해야 될 부분을 묻고 있는 그러한 행태를 가지고 큰 대망을 가지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역할을 윤석열은 했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낱 추미애와 박범계하고 싸우는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의시되면서 대구에 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처는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가집니다. 과거에 검찰들의 행태가 권력지향적이고 반국민적인 권력의 휘두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빈대 한 마리 잡는다고 조가상관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행태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반헌법적 행위, 불법 행위를 덮겠다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했던 적폐청산에 망나니 칼을 들었던 문제에 대해서 100번 양보하더라도 분명한 그 당시 입장을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문재인과 싸우지 못하는 용기를 가지고 추미애, 박범계 정도 상대밖에 안 되는 사람이 대단한 영웅 행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합집산이 있어요. 우리 공화당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새로운 정당들이, 자유파 정당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환영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의 도움이 정당이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정치에 오래 있었던 저로서는 수많은 불나방들을 봤습니다. 반국민의힘에 대한 연대 전선은 환영합니다. 왜?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반역사적이고 반체제적이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화당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는 겁니다. 정치의 불나방들이 또다시 밤낮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새로운 자유파 정당이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은 결단코 그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한 번 더 좌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